개미들 입장이죠. 개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하면서 풀매수 때려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다들 그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자, 이제 이러면 우리는 이제 분석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게 돼요. 이때 무슨 분석을 하게 되냐면 선행 분석법을 씁니다. 선행 분석법. 자, 선행 분석이라는 게 있고 후행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행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후행 분석이라는 거는 대부분 지표예요. 지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행 분석은 이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선, 기준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예상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가격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선행 분석법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피보나치가 있어요. 피보나치. 자, 선행 분석이란 건 뭐냐면 떨어지면 어디까지라고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후행 분석 지표는요, 이제는 하락이 끝났다, 이제는 상승이 시작된다,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선행 분석, 후행 분석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 분석은 어디까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일단 피보나치 전체 상승분이죠. 전체 상승분의 되돌림, 얼마나 되돌려서 되돌림까지 줄 것이냐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현재 0.5 구간 하고요. 0.5 구간, 0.6은 반등이 나왔어요. 0.6은 여기서 이 꼬리 있죠, 이 꼬리. 이 꼬리가 보이십니까? 여기 꼬리. 이거 이날이 경험한 사람들 할까요? 꼬리에서 팡 하고 치고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0.5 구간이죠. 0.5 구간과 0.382 구간, 이 두 구간 이제 사이가 현재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진행되면 나올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예상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이제 그 피보나치적 비율 구간에서는 대부분 반등이 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반등이 선행 분석법의 단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선행의 단점을 얘기하면요, 장점은 미리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43,500 그리고 4만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사실 이 선행 분석법은요, 손절가가 애매합니다. 손절 기준이 없어요. 자, 후행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 후행이에요. 다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말하죠. 후행 분석이 뭐가 의미가 있냐, 지표가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건 이겁니다. 이미 바닥을 치고 나온 차트이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매수는 들어가지만, 손절은 어디서 칠 수 있어 라는 이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행 분석의 단점이 뭐냐면요, 손절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 그럼 손절가 잡으면 어디가 손절이야?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선행이잖아요. 예상이에요. 예측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안 나오면 다음은 여기야. 이런 식의 이제 그 아래도 또 있고요. 그 아래도 또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분석법들은 사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0.5 구간에서 43,500에서 매수를 했지만 실제로 더 떨어지면 이게 반등이, 이게 손절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를 깨면 손절을 치면 되지 않냐고요. 아까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후행 분석처럼 손절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깬다고 해서 이게 손절인지 손절이 아닌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선행 분석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선행 분석법들은 보통 깨고 올라옵니다. 제가 이동평균선 똥꼬 찔러야지 올라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동평균선을 깨면 똥꼬로 찌르면 올라온다.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여기서도 보게 되면 0.236 구간에서 반등이 어떻게 돼요? 뚫리고 올라왔죠. 깨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이걸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요, 여기서도 나왔던 반등을 보면 0.5를 깨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깨고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0.382도 깨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이거 생각보다 반등이 커요. 이거 디테일하게 잘라보면 떨어진 거에 60%를 상승에 반등을 시킨 거예요. 자, 대부분 깨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손절이 애매해요. 깨졌는데 깨진 거냐 안 깨진 거냐, 이건 확인이 안 돼요. 어쨌든 손절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이제 선행 분석법은 장점은 뭐냐,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리스크가
감수가 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행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어떻게 잡냐 그러게 하면 자기 자산에 대한 몇 프로 정도를 잡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3% 정도를 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본다. 뭐 아니면 5%를 보고한다. 뭐 10%를 보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선행 분석법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이제 리스크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손저가를 잡으라고 한다 그러면 손저가는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손저가. 뭐 짧게 잡는다고 해도 손저가는 여기가 되겠죠. 뭐 직전에 대한 하이키나시에 대한 아마 음봉 전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커요. 손들이. 이 손들을 애초에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 많은 고수분들이 많은 매매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을 다 이제 만들어서 사용해 왔단 말이에요. 뭐 남한테는 안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도 매매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매매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전략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래서 그 선행 분석법을 써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스크 관리랍니다. 이 리스크 관리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그냥 진입을 한다고 쳐요. 0.5에서 진입을 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내 자산에 그래봤자 한 10% 이렇게 들어가요. 10%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0.38에서 아이 그래 0.38에서 30%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에이 그러면 여기서도 30% 이런 식으로 분할을 많이 자산을 나눠요. 물론 그 우리 개미들 입장이죠. 개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하면서 풀매수 때려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행분석법에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야 이게 미리 내가 가격은 조금 자리는 미리 알 수 있는데 뭐가 이렇게 단점이 많어? 당연하죠. 당연히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선행분석법의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손절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진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는 몰라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야 그러면 여기서 반등은 나오지만 이게 진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는 모른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거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비율적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몰라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반등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올라가는 반등인지 단기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반등인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선행분석법. 그래서 주로 선행분석법은 누가 쓰냐면 대표적으로 마진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타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어떻게 아냐? 이게 바로 후행분석의 중요성이에요. 후행분석이죠. 너 대표적으로 지표를 본다거나 후행분석은 대부분 다 지표죠. 지표를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표를 본다는 건 뭐냐면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 대표적인 건 하이키나시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다 어차피 시장이 반등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반등이 나왔다라고 알잖아요.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왔다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잖아. 바닥에서는 못 잡아도 상승 시작됐다고도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바닥 밑에서 못 사도 여기서 사면 어쨌든 실패해가지고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어디 가서 야 지표 그거 어차피 다 추세 나오고 나서 하는 후행 분석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되게 없는 티 나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후행 분석은 뭐 지표 분석은 어차피 끝나고 나서 하는 거 뭐 다 나오고 나서 바닥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건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물한 개구리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석에 갇혀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진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뭐 하이키나시가 양봉으로 전환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뚝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뚝 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하이키나시가 양봉으로 전환이 되거나 마감이 돼서 됐어요. 그래? 아이고야 내가 잘 잡았네. 나는 하이키나시가 양봉이니까 음봉 나올 때까지 들고 가볼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지표, 추세 추종, 추세 등은 따라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선행 분석으로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 거지. 후행 분석의 좋은 점은 뭐예요? 추세 추종. 매수가 들어가서 끝까지 발라먹고 나온다. 그죠? 이 중간에 쓸데없이 매매 안 하고 손실 안 나고 뭐 이제 약간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먹을 때 정말 배 찢어지고 토할 때까지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먹여주는 게 이제 정말 후행 분석의 장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분석 중 나온 거래소와 분석 사이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링크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영상 설명을 열어 각 거래소 링크, 트레이딩뷰 사이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